안녕하세요. 또이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김이사가 대신 해드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양시장이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고덕신도시 분양, 고덕, 이담, 그레이튼 청약정보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강북 지역의 최대 관심단지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혀가 짧은 저한테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포자이 힐스라고 부를게요. 마포자이 힐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잔지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어려우니까 마포자이 힐스. 공덕 1구역 재건축 분양입니다. 현재 기간 특별 모집 공고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유추해 보건데 일반 공급에 대한 모집 공고는 6월 21일 금요일, 이번 주죠. 금요일 예정이 돼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7월 1일 월요일 특별 공급, 7월 2일 화요일 1순위 청약, 2순위까지 가긴 어렵겠죠. 5구 타입부터 114 타입까지 25평부터 33평, 44평 이렇게 분양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력 평형은 5구 타입, 84 타입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363세대 분양을 할 건데요. 1101세대 중에서 363세대 정도면 분양 물량 넉넉한 편이에요. 뇌피셜로 예측해본 평당 분양가는 5,2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84 타입 기준 예상 분양가는 17억 2천 정도 예상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5호선 애호개역 역세권 입지고요. 2호선 아현역도 멀지 않습니다. 애호개역에서 딱 한 정거장만 가시면 공덕역이 있어요.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까지 복합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잖아요. 공덕역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도 마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공덕 지역과 아현 지역이 있어서요. 마지막 분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물량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먼 훗날일 것이다. 예상 입주 시점은 거의 3년 뒤죠.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받으시면요. 30년은 넉넉히 사셔도 만족도가 높을 아파트입니다. 왜냐고요? 천천히 같이 살펴보시다 보면요. 아시게 될 거예요. 모집 공고가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계산하고 고민해 보면 좀 늦어요. 청약시장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작은 계획 잡으시고요. 청약 작전 잘 짜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모집 공고 전에 한 발 먼저 알아보시죠. 뚜둥. 용마성의 마포 누구나 다 알죠. 강남 3구 용마성,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순위를 정하는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지금은 이미 어떤 공식이 되었잖아요.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구의 가격이 움직이고 다음엔 누구 차례죠? 용마성, 용산, 마포, 성동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림에 보이다시피 다 한강을 끼고 있어요. 한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도심, 광화문, 종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강남 지역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여기서부터 마용성의 강점은 시작됩니다. 마포 지역도 보시면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에 두 군데 CBC라 불리는 종로, 광화문 지역, 센트럴 지역과 YBC 여의도 중심 지역, 증권가 중심 지역이죠. YBC 여의도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한번 정해진 입지는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주는 강점은요. 사실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공덕 1구역인 마포자이 힐스, 지금 공덕 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지만 분양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아현동 지역의 재건축은 거의 끝났어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마포 벨트의 새 아파트 마지막 분양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서요.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기한 없습니다. 1순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1년이고요. 전매 제한도 1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요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양가다. 제일 중요한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마포자의 힐스 주변 시세와 직전 서울 분양단지 분양가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는 분양가는 5,200만원입니다. 높다고요? 분양가 높게 보시는 분들은요 5,500까지도 보세요.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 59 타입 13억, 84 타입 17억 2천, 그리고 114 타입은 22억 8천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분양가에다가 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이라든가 여러가지 옵션들, 발코니 확장금,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더하게 되면은 얼추 1억 정도는 더해줘야지 실제 취득가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제 취득가를 산출해 보면요 59 타입 14억, 84 타입 18억, 그리고 114 타입 24억 정도, 요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셔야 내가 실제로 등기 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등기 칠 것이다 예상하고 자금도 준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반 분양 물량 보시면 59 타입 같은 경우 59A 124세대, 59B는 24세대입니다. 뒤에 평면도 분석 제가 따로 해드릴 거지만 59A는 판상형, 59B는 타워형입니다. 84 타입은 84A 14세대, 84B 18세대, 84C 37세대 이렇게 판상형 타입이 반면에 84D 타입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84D 타입은 231세대고 그리고 타워형 평면입니다. 이번 분양도 재건축 분양인 만큼 노열층의 노열 평형, 노열 평면들은 아무래도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대형 평수인 44 평형 114 타입은요 114A 3세대, 114B는 1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물량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조합원분들이 물론 판상형 그리고 대형 평형 많이 가져가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 물량이면 일반 분양분 청약하신 분들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합당한지 주변 시세 대비 한번 알아볼게요. 마포의 공덕과 아현동 지역은 구축 지역인 만큼 연식과 입지체에 따른 분포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20평대 시세를 보시면 인근 비교할 수 있는 단지로 마레프라 불리는 마포, 내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공덕 자이를 뽑을 수 있는데요. 현재 평균 호가가 13억 3천에서 13억 6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30평대 시세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역시 인근 비교할 수 있는 단지로 마포, 내미안, 푸르지오와 공덕 자이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레프의 경우에는 평균 호가 17억 7천,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 시세를 보이네요. 25평 13억 그리고 33평 17억 정도 비준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번 분양가 안전마진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양가를 두고 우리는 딱 분양가라고 부르거든요. 분양가 비싸면 청약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딱 분양가는 늘 서운하거든요. 싸지 않아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요즘 분양하는 신축단지, 특히 재건축 단지가 대체적으로 이런 분양가를 보입니다. 자, 작은 풀로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분석을 해드진 않았지만 최근에 분양한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런 분양 형태를 띄었어요. 아무래도 후분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10% 정도 기대해볼만 해요.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가정했을 때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억 2천 정도, 84 타입 같은 경우 1억 7천 정도, 그리고 114 타입 같은 경우에 2억 4천 정도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20% 현장이 된다면 곱하기 2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 방식의 중도금 대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잔금 30%는 대부분 입주 때 준비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억 2천 그리고 2억 4천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양 왜 청약을 해야 하는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분양권의 매력이에요. 당첨이 되신다면 어떤 방법을 쓰신다 하더라도
뭐 신용대출을 잠깐 사용하시거나 혹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장모님 찬스, 창의로는 조금 무섭고 아니면 구여친, 구남친 찬스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주택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청약 자금 준비하셔서 꼭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당첨이 됐어요. 모집 공고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당첨은 됐어. 그렇잖아요?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잔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똘스의 내피셜 분양단지 청약단지 분석에서 몇 번 해드렸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행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라든가 서민 실수요자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만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 LTV는 70%, DTI는 60%고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에 50%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다? DSR.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딱 분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 주변 시세를 놓고 한번 볼게요. 수위로 산출되는 대출 가능 금액 맥스는요. 5구 타입 70% 9.1억, 60% 7.8억입니다. 84 타입 70% 11.9억, 60% 10.2억입니다. 114 타입 70% 16.1억, 60% 13.8억입니다. 하지만 DSR은 소득 보잖아요. 50년 만기 상품 요즘에 있으니까 50년 만기에 주담대 대출이자 많이 내려와서 3.55%에도 대출 금리 있어요. 하지만 넉넉하게 4% 산정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연봉 6천만 원이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5.1억, 2금융권에서 6.4억. 8천만 원이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6.9억, 2금융권에서 8.5억. 그리고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은요, 1금융권에선 8.6억, 2금융권에선 10.8억.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2금융권에서 해당 LTV 한도까지 거의 대출이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구 타입만 자금 관련 시나리오 한번 써드리면요. 연봉 6천만원 맥스로 대출하시면 잔금 시 5.3억의 현금이 필요하시고요. 연봉 8천만원 맥스로 대출 받으시면 잔금 시 3.2억 정도.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맥스 대출하시면 자금 한 2.6억 정도면 이거 잔금 필요하실 수 있어요. 대출 부분은 금융사별로, 개인 신용별로, 소득별로 조건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100% 정확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100% 정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참고용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화면에 제가 이렇게 크게, 글씨 크게 해놨으니까 잠깐 멈추게 하시거나 다 보시고 와서 되돌리셔서 멈춰놓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마포자이 힐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어요. 바로 입주가 안 되실 경우에는 전세를 고민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갖고 와 봤어요.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가에 있어서도 구축, 신축, 입지별 차이가 있어서 가격 범위가 좀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 비교했던, 참고했었던 인접 비교 단지 마레프와 공덕자이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 전세 가격은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33평도 한번 보실게요. 33평 보시면 인접 비교 단지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는 8억에서 9억 정도 보이는데요. 범위 조금 넓히면 11억까지도 전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가 상승 추이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 전세가 상승 현상이 사그라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입주 시점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세 받을 수 있을 거다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입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사실 얘 어디까지 얘기하나 한번 보자 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33평 17억 이게 뭐 분양가 합당한 건가, 부동산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입지는 곳 가격, 입지를 보면은 이 가격이 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포대로는요, 서울 지역의 핵심 도로 중에 하나예요. 이 마포대로를 통해서 위로는 종로와 광화문을 접근할 수 있고요. 아래로는 마포대교를 통해서 여의도 접근할 수 있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막히는데요, 사장님?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새끼야! 그거 할 때 마포대교, 그 마포대교의 접근성이 가장 무수한 마포대로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성대모사 좀 해봤는데 괜히 했습니다.
단순 광화문 종로 그리고 여의도 이 지역 접근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마포대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 광변북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핵심 도로에 접근이 아주 쉽다. 그리고 지하철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서울 강서 지역과 강동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5호선이잖아요.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 아파트면서요, 아직도 중요도가 높은 서울 순환선인 2호선 아현역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공덕역, 애호역에서 공덕역까지 딱 한 정거장이에요. 공덕역에서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다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통 측면에서 만점입니다. 교육 환경 한번 볼까요? 제가 서두에 30년을 살아도 편리한 아파트, 후회하지 않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교육 환경 면에서 도심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훌륭함이 보입니다. 500m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있다면요, 초품화라고 봐도 무방해요. 소위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근거리,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밌는 시나리오. 여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맙게도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커져서 인서울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서강대, 경기대, 홍익대를 간다면 자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도 등하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만약에 여자아이인데 여대를 가고 싶다, 나는 여대에서 꿈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정도는요, 과장 조금 더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우리 귀한 자녀 자취 안 하고 집에서 등하교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을 살 수 있는 아파트, 교육 환경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학원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흥역 주변에 마포 지역의 중심 학원가가 있어요. 마포 자이힐스에서 이 정도 거리면 학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측면도 이 정도면 대치동은 아니지만 목동은 아니지만 괜찮다. 생활 인프라 환경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전통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굉장히 좋아해요. 마포도 업무시설 관련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업무 근생 상권이 있고, 조금만 가시면 신촌 이대거리 상권, 그리고 홍대 상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소비 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포경찰서라든가 대한민국 5대 병원 중에 하나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서울역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KTX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생활 인프라 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림에 보이다시피 서울의 대표 상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에 힙지로라고 부르는 을지로 상권도 지하철 타면 오래 걸리지 않고요. 망원도 홍대 상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상권 면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 인프라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좀 있어서 한강뷰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 효창공원이라든가 송기정 체육공원이라든가 서소문 역사공원 같은 테마가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근린공원들이 주변에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도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에코 환경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 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베이 평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굉장히 익숙한 평면이고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면적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보다 판상형의 분양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5구 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평면 나쁘지 않습니다. 84A 타입 평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84A 타입 평면이 무려 4배인데요. 침실 3이라고 보이는 북쪽 보는 방은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알파룸이라든가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분명히 있겠죠. 일반 분양 세대가 좀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기 131세대 중에서 14세대만 분양하는 거 보면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84B 타입, C 타입은 3베이지만 그래도 나쁜 평면 아닙니다. 84D 타입 타워형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돼야지 선호도를 따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첨 확률을 생각하신다면 이 분양에 한해서는 타워형도 어느 정도 감내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저희 똘소의 내피셜이 타워형 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첨이 돼야지 안전마진도 따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타워형이 분양가가 판상형보다 싼 경우가 조금 있어요. 모집 공고 나와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가격도 좀 싸다 싶으면 제가 더 흔들릴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자, 이제 결론 내볼게요. 뾰로로롱. 결론은 딱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포 지역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주택가격 그리고 이 분양가 과연 맞아? 이 비싼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는데? 그쵸? 그리고 어떤 타입에 누가 청약을 해야 될지 요 두 가지만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똘스의 내피셜 채널에서 강조하는 부분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요, 지역 내 주택 가격은요 지역 내 소득과 동일하다. 그리고 지역 내 주택 가격은 지역 내 소득에 기반한다. 그리고 지역 내 소득이 높으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소득 수준만 놓고 본다면요, 마포 지역은요 전국 9위입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요 7위예요. 이렇게 높은 소득을 보이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저렴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요, 서울 근로자의 평균 소득 순위와 서울 지역의 구별 주택가격의 평당가를 보잖아요. 그럼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 자이 힐스의 분양가를 부정하려면요, 마포 부동산 가격 전체를 부정하셔야 되고요, 서울 부동산 가격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아니, 한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부정해야 돼요. 물론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공급 절벽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부동산 추이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 분양가 납득하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상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안전마진이라는 것이 있는 분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서울 경기권의 기축지역 분양대 보면은 기존 단지보다 구축 단지보다 비싸게 분양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저렴해서 이자 후불 금액 정도 더했을 때 주변 시세 정도 나오는 분양이라면, 그리고 게다가 입지도 좋다면 도전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포 자이 힐스 그런 분양이잖아요. 그리고 마포 지역에 진입을 꿈꿨던 분들, 목표를 갖고 계시고 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면은 어차피 사셔야 될 아파트면 비슷한 가격의 기축단지, 그런데 지금 청약으로 작은 계획 넉넉히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청약이 있다면 찬스 아닙니까? 기회예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떨어지신 다음에 기축단지 매수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상황에 따른 청약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피셜로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1주택자 먼저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시나리오 한번 써보면 1주택자 분들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신 거잖아요. 84 타입 판상형에 용기 있게 과감하게 청약 한번 해보십시오. A타입도 좋고 B타입도 좋고 C타입도 좋습니다. 떨어지시면 그냥 거주하시는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 되잖아요. 당첨되면 아싸! 하고 3년대 1을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동일 지역에 33평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이번 기회에 새 집으로 한번 갈아타기 준비해 보세요. 25평 사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33평으로 갈아타기 시도해 보세요. 이 지역 입지보다는 좀 떨어지는 입지,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에 사시고 계신다, 그런 지역의 주택 소유자 분들이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역세권 입지로 돈 좀 보태셔서 대출 좀 받으셔서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설득이 필요한 무주택자분들도 사실 시나리오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1주택자 분들보다 사실 절박하셔야 돼요. 앞으로 공급은 없습니다. 6.23 대책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따로 분석해드리겠지만 거기서도 앞으로의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분양 결국 완판될 거예요.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약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별론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금이 되신다면, 영끌은 안 돼요. 자금이 되신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이 되신다면 3년 뒤에 입주 예정이니까, 거의 3년 뒤니까 본인의 전세금, 본인의 현금, 주식, 예적금 잘 따져보시고, 대출도 제가 한번 따져봐 드렸잖아요. 한번 잘 따져보시고 잔금 고민은 3년 뒤에 하시고, 계약금 정도 있다 하시면 청약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영끌은 안 돼요. 저희는 영끌 반대. 저희는 늘 영끌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금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요, 84 타입 중에서 타워형이었던 84D 타입 물량 많았잖아요. 선호도도 좀 떨어져요. 이런 부분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서울 지역, 특히 마포 지역에 청약 당첨만이 목표였던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10억 근처에서 주택 마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 조금 고민도 하셔서 59 타입, 59A 타입 꼭 한번 청약해보세요. 안전마진이 있는 청약단지 좋죠. 청약 경쟁률 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고 안전마진 없으면 청약 안해,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너무 현재 가치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 그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랑 거의 근접하거나 조금 메리트 있는 정도잖아요. 이런데 입지도 좋아. 기존에 이미 준공된 단지보다 입지도 좋아. 그렇다면 청약 사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주택은요 실사용의 가치가 있는 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였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납니다. 딱 2년만 살고 나와야지, 나는 2년만 살고 이 집 팔아버릴 거야,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갈 거야, 그런 분들이 몇이나 계시겠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주택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계신다면요, 항상 그래도 미래를 5년 또는 10년 정도 고민해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한 이과생이야, 나는 상상력 딸이야, 나는 감성이 없는 T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가 그려드리는 그림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드려요. 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 그리고 더 좋은 입지로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 모두에게 이 분석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6.13 대책과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의 마지막 역세권 분양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곧 모집 공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두 가지 컨텐츠로 돌아올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 잘해서 돌아올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힘찬 월요일,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똘스의 내피셜, 그 중에서 김이사의 대신 해드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현타 온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